예, 안녕하세요. 자, 2주째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16페이지. 물권의 종류 한번 볼게요. 물권법, 지금 물권법 기초하고 있어요.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어요. 자, 강론에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첫 번째가 점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 반대말이 본권이라고 해요.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점유권, 본권. 본권에는 다시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내 집이죠. 내 집을 내가 삽니다. 이걸 사용한다고 하고, 세를 줘서 월세를 받아요. 이걸 수익을 얻는다 그래요. 사용수익. 그 다음 팔아 제끼죠. 처분해서 돈으로 바꾸죠.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고 그래요.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이에요. 자,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이 측면에서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합니다. 이걸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제한이 들어가요. 제한. 소유권이 가진 힘에 제한이 들어간다 해서 제한물권. 사용 수익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 수익이에요. 사용 수익. 이걸 용익물권. 용익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 지상, 지역, 그 다음 내가 세 들어가죠. 전세 들어갑니다. 지상지역, 전세권. 이게 사용하는 물권 세 가지예요. 지상지역, 전세. 그 다음 내가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설정합니다. 이걸 채권 담보 목적의 담보물권 그래요. 반드시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이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가요. 두 개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권은 많이 들어봤죠. 담보대출 잡고 아파트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않으면 처분해버려요. 경매로 날려버려요. 이게 우리가 배울 7가지 물권이에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합하면 7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11문제가 나와요. 11문제. 많이 나오죠.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합쳐서 4문제 나오고, 지상지역 전세 하나씩 3문제 나오고,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4문제 나와요. 이게 4, 3, 4에서 11문제. 그러면 점유권이란 게 뭐고, 본권이란 게 뭐냐? 법 조문을 볼 거예요. 물권의 종류 16페이지. 자, 법 조문이 처음 나왔죠. 제192조 괄호 열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괄호 닫고 제1항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법 조문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력이 높아져요. 독해력이 높아지고. 제192조 이건 읽지 않습니다. 법조문 숫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괄호 열고 닫고로 바로 읽습니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아하, 이 법조문은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언제 취득하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지에 관한 법조문인가 보구나 느낌을 가지시고 제1항. 제1항이 있다는 얘기는 제2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삭제했을 뿐이 안 중요해서.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효과 점유권이 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장에는 한 줄짜리 가장 간단한 문장이죠. 한 줄짜리든 두 줄짜리든 중심 단어가 있어요. 내가 캐치해야 될 중심 단어. 그러면 이 한 줄짜리에서 어떤 단어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느껴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내가 밑줄을 긋고
공부해야 될 대상 단어가 딱 있어요. 모든 문장에 그래요. 물건을 목적어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자, 어디에 내가 밑줄을 긋고 싶어? 사실상 지배예요. 그냥 지배도 아니야. 사실상 지배. 이 5글자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되고 눈으로 보면 되고 밑줄은 사실상 지배. 이 5글자가 중심 단어예요. 사실상 지배. 뭘? 물건을. 중요하지 않지. 물건은 당연한 거니까. 사실상 지배하면 그 효과로서 법이 당신 점유권이라는 물건 드릴게요. 그거예요. 그럼 점유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밑줄 할 필요도 없어. 눈으로 봐도 돼요. 사실상 지배만 딱 5글자만 밑줄 치고 이 사실상 지배가 뭔지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재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 사실상 지배란 건 뭐다 하고.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읽으실 때 한 줄짜리든 2줄짜리든 3줄짜리든 내가 공부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그러면 점유권의 핵심 단어는 사실상 지배예요. 사실상 지배하면 그 효과로서 점유권을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란 게 뭐지? 지배는 쉽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지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상 지배 이 말은 현재 그냥 현실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줘요. 무슨 얘기냐? 갑소유 가방을 도둑놈이 훔쳐갑니다. 자, 얘가 점유하고 있죠. 얘가 점유하는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가방이 얘 지배하에 있다가 도둑놈 지배로 넘어갔죠. 얘가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상 지배예요. 그러면 이 도둑놈이 이 가방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을 준다 안 준다?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원래 도둑놈한테는 법은 권리 주지 않아요. 도둑놈을 법이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점유권만큼은 예외예요. 도둑놈이든 소유자든 어떤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가 가지고만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도둑놈도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본권이란 말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럼 본권은 뭐냐?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권리. 이놈은 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놈은. 도둑놈은 본권이 없어요. 본권은 이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본권이란 것은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점유권을 이해하기 위한 단어에 불과해요. 기초만 하고 나중에 이제 안 해요. 점유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본권일 뿐이에요. 본권이란 것은 지배를, 점유를 같은 말이에요.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정당한 소유자죠? 도둑놈 아니죠? 본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지저당권,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자가 붙은 건 다 본권이에요. 점유권만 본권이 아니고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은 다 본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사실상 지가 가지고만 있으면, 지배 영역에만 있으면 정당화해주는 권리인 본권이 있든 없든 도둑놈 없죠? 무조건 점유권은 줘요. 이게 점유권의 특색이에요. 자, 그래서 봅니다. 점유권이란 이제 내용 보는 거예요. 저 법 조문을 이해하는 게 이제 내용이에요. 점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예요. 하는 권리.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하기만 하면 도둑놈과 같이 본권이 없는 놈도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면 본권이 있는 놈도 본권이 있든 없든 이 말을 본권, 유무의 관계 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기만 하면 점유권은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두 줄짜리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지금 기초 단계에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어떤 단어에 내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이 두 줄짜리 문장에서.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본권, 유무에 관계없이 여기까지 밑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본권이 있든 없든 도둑놈도 점유권 준다. 그래서 밑줄이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본권,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 이게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거기만 밑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본권, 유무에 관계없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 가지고만 있으면 소유자든 본권이 있죠? 도둑놈이든 본권 없죠? 본권이 있든, 자, 흑판을 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을 때 흑판을 봐. 제가 가리키잖아. 본권이 있든, 본권이 없든. 그래서 제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봐야지. 본권이 있든, 본권이 없든. 가지고만 있으면 점유권은 태어난다. 이게 점유권의 특성. 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본권이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 지배,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해요. 소유권이나 제한물권과 같은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다 본권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어떤 단어에? 막 말해봐. 시끌벅적 해야 된다니까, 수업은. 막 찍어. 그렇죠.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권리예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본권은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권리. 그 다음, 지배할 수 있는 밑줄. 지배할 수 있는 밑줄. 저 위에 점유권은 지배하는 권리. 다르죠? 지배할 수 있다고 지배하는 하고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지배하는은 현실적 지배를 말하고 사실상 지배를 말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소유권, 본권이죠. 소유권은 본권이죠. 그러면 도둑놈이 가방 훔쳐가면 나는 점유를 침탈, 점유 상실했어요. 현실적으로 점유는 하지 않아요. 도둑놈이 갖고 갔으니까. 하지만 지배할 수 있죠. 야, 이 도둑놈 내 가방 내놔. 그래서 본권은 현실적 지배가 아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는 소유자니까 점유할 수 있겠죠? 점유할 권리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 점유 같은 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권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점유할 권리가 나오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준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위에 지배하는 권리, 그 다음 이와 같이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본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인정.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밑줄 들어가고 이걸 이해하시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모든 권자가 붙은 권리는 다 본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 봅니다. 첫 번째 점은 봅니다. 소유권의 내용. 그러면 소유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소유자는 주어 나오고 법률 범위 내에서 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항상 주어, 소수로, 목적어, 상대방, 설명 얻기 이런 식으로 구성돼 우리 문장은.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밑줄을 하고 싶어? 중심 단어가 뭐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6글자만 밑줄하면 돼. 소유권의 내용, 법조문. 소유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밑줄은 사용, 수익, 처분만 들어가고 왼쪽은 그냥 눈으로 읽는 거예요. 소유자는 지 소유물을,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밑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확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은, 아하,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구나. 사용, 수익, 처분.
이 단어를 익숙해지면 돼요. 그다음 지상지역 전세 법조문 3개가 나오고 유치권 저당권 법조문 2개가 나와요. 오늘은 이 각 제한물권의 개념을 지금 배울 거예요. 자, 지상권이 뭐냐?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는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 토지 할 때 그는 뭐다? 타인을 말해요. 암놈 타인을 그로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읽을 때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이렇게 읽지 말고 타인 토지를 이렇게 읽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러면 지상권의 내용은 뭐다? 결국은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놈이죠. 그러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구나.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목적어가 있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 뭔 말일까요? 이해 가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제 설명 아직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거예요. 법 전문이나 어떤 내용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소설책은 그렇지 않죠. 소설책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계속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 2개가 있어. 철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 돌아버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읽어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던져버렸어. 나 읽다가. 철학책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우리 법률 문장도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돼요. 자, 지상권의 내용인데, 지상권자는 일단 소수로 잡는 거예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구나. 문제는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이 붙어버렸죠?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험을 잘 보려면 OX3을 하겠죠. 어떤 지문이 나오면 이게 맞는 설명인지 장난쳐놨네, 틀린 설명인지를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OX 시험인데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어야 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고 이 말이 옳은 설명인지 장난을 쳐놨는지 판단이 2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이 뭐냐? 항상 사례로 갑소유 토지예요. 말 그대로 땅지니까, 토지 지자니까 대상은 토지.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려요. 왜 빌리느냐? 농사 지으려고 빌리지 않아요. 얘는 건물을 올려서 식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땅이 없어. 그러면 방법은 2가지예요. 땅을 사서 올리는 방법.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서 올릴 수가 있어요. 타인 토지를 빌립니다. 그러면 갑 토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갑소유 토지인데 건물을 올리려면 일단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 방법이 물권으로서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행동 들어가야 돼요. 갑 찾아가서, 갑, 네 토지 좀 나한테 몇 년 빌려주세요. 제가 거기다 식당 건물 올려서 식당 좀 하려고요. 그러면 갑이 오케이 하면 계약이 성립돼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항상 어떤 권리,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 같은 모든 권리, 소유권이 마찬가지예요. 권리 취득 원인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직접 내가 행동에 나서는 방법. 직접 행동해야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이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직접 뛰세요. 직접 찾아가요. 행동해요. 행동이에요. 행동. 법률행위는 뭐냐?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직접 가세요.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든 물권이든 취득합니다. 2번째, 나는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법이 권리를 줘버려요. 대표적인 게 상속.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속 1순위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신이 상속 먹는 거예요. 법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권리 취득. 두 번째는 나는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법이 먹으래, 권리를. 그래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배워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건 뭐냐?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이 권리는 우리 시험범위 물권 또는 채권이에요. 물권이나 채권이 태어나는 데는 그 원인된 행위가 있는데 내가 몸소 뛰어드는 행동, 법률 행위, 계약을 말해요. 두 번째, 나는 아무런 계약도 안 했는데 법이 먹으래, 법률 규정이에요. 권리취득 원인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95%가 계약해야 돼요. 행동. 이건 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찾아가서 나에게 지상권을 설정 좀 해주세요. 설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상권 설정, 상대방이 그러세요. 의사 합치, 이게 계약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쓰세요. 계약이 성립됐다고 그래요. 자, 설정이란 것은 갑소유권 위에 을의 지상권이 추가되는 단어가 설정한다 그래요. 이전은 을이 갑한테 아파트를 사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이걸 이전한다 그러고, 설정은 갑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을의 지상권이 플러스 되는 개념이에요. 플러스. 이걸 설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러면 계약서 썼습니다. 5월 1일 날. 그러면 을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아직 안 했지만, 기억나요 혹시? 매매 계약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매수인. 매매 계약 샀어요. 돈 다 줬어요. 지가 살아요. 매수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만으로는 물권 취득 못해요. 계약만으로는 물권 취득 못해. 등기 박아야 돼, 등기. 물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거? 계약을 통해서. 법률 행위, 같은 말이죠?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떤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모든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 더 행동하라고 해. 아, 고생시켜, 법이. 등기해야 돼요.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설정, 등기를 하면 비로소 을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을 취득해요. 항상 계약이 나오면 등기해야 물권 취득. 매매 계약만으로는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좀 이따 이제 배워요. 186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했어요. 그 다음 을은 자기가 애초에 계획 잡았던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은 갑소유 땅에 을이 올렸죠. 그러면 이 건물은 을 걸까요? 토지 소유자인 갑소유일까요? 당연하죠. 건물은 을 소유예요. 자기 돈으로 올렸으니까 갑이 못 먹어요. 우리 법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로 봐요. 별개. 따라서 대부분은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일치해요. 토지 건물 사이는 일치하는 게 거의 95% 이상. 근데 가끔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지상권이 그래요. 지상권자가, 얘가 이제 지상권 취득했으니 얘는 지상권자라고 그러고, 얘는 지상권 설정해줬다 해서 지상권 설정자, 설정해준 놈. 그래서 앞으로 제한물권 파트는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소유자가 설정해준 놈, 설정자. 오른쪽 놈이 항상 권리자예요. 지상권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익숙해져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놈을 지상권리자, 리자 빼버려서 지상권자. 소유자를 지상권을 설정해준 놈 해서 설정자 그래요. 이제 익숙해져요. 즉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타 광고탑 같은 설치할 수도 있고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통칭해서 지상물건 그래요.
토지 위에 있는 물건, 대표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남의 토지를 사용, 그러니까 용익물권이지. 근데 너는 왜 갑토지를 빌렸니? 저 건물 지어서 식당 하려고요. 그래서 문장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따라서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 지상권자 을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토지는 갑, 건물은 을. 자, 지역권 갑니다. 그러면 지상권의 이 두 줄짜리 문장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된 거예요. 아까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됐어야 돼요. 아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은 지상권자인 을이 갑토지를 빌려서 그 후에 지가 건물을 올렸구나. 이 말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안 되신 분, 이해 안 되면 넘어가야 돼. 다음에 또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유, 뭔 말인지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살짝 고민 한두 번만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갖고 막 씨름해.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된 부분은, 에이, 다음에 한 번 더 보지.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왜 할 거 많거든. 그런 식으로 복습하세요. 자, 이제 지역권 갑니다. 두 번째 용익물권이죠. 지역권의 내용.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항상 우리 법률 문장은. 지역권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지 땅에 편익에 이용. 이 말은 또 뭔 말일까?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한다고? 아이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당연히 혼자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야 정상이죠. 이제 설명 들어야지. 그래서 법공부는 혼자 못하는 거예요. 강의 들어야 돼요. 혼자 집에서, 요즘 뭐 온라인 강의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 학원 안 다닌 사람들. 그죠? 한 20년 전에. 그때 학원 안 다닌 사람 혼자 읽었을 거 아니에요. 죽는 거지. 혼자 읽어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법학은.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 자, 지역권이 뭐냐? 지역권은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년 10월까지 가요, 이 그림이. 이건 뭘까요? 도로예요, 도로. 토지. 왼쪽 도로에 접한 땅이 갑소유 토지, 오른쪽 땅이 을소유 토지예요. 자, 을이 도로로 나가고 싶어요. 출근하고 싶어요. 갑땅 이렇게 통과해서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갑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소유권 침해니까. 자, 못 갑니다. 당연히 다른 길로 가야죠. 옆집 땅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로로 나가려고 하니까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갑땅으로 가버리면 1분이면 도로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을이라면 30분씩 돌아서 출근한다. 갑한테 얘기해서 이 땅으로 가버린다. 얘의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 대신 돈 좀 줘야지. 남의 땅 사용하면. 1분 만에 가고 싶겠죠? 그래서 나온 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지역권이, 자, 자기 땅은 자기 토지 대 토지 관계라고 해요. 타인 토지, 자기 토지예요. 법정에서 말한. 통행이라는 편익이 부족해. 도로로 나가야 되는 이 통행에 아주 부족한 땅 위에 돌아가야 돼. 30분이나. 그럴 때 옆집 타인 토지를 통행이라는 편익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가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 땅 내가 하루에 2번씩만 출퇴근할게요 라고 얘기해서 당신 땅 좀 통행하는데 제가 좀 사용할게요.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 좀 해주세요. 내가 다닐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을, 통행 지역권을 나에게 설정해 주세요라고 계약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 계약. 합치됐다는 얘기죠? 그러세요. 달에 돈 한 5만 원씩 드릴게요. 또는 뭐 2만 원씩 드릴게요. 그건 뭐 자기 마음이고 계약했어요. 자, 그러면 을이 다니니까 이놈 왼쪽 놈이 지역권 항상 설정자. 다니는 놈은 지역 통행 지역권자가 되겠죠. 통행 지역권자. 권리자죠. 계약만으로 안 된다. 반드시 자기 앞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지역권을 취득해요. 똑같아요. 항상 계약 플러스 등기예요. 모든 제한물권은. 이게 지역권이에요. 일정한 목적, 법조문 일정한 목적, 통행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옆집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이 부족한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용이에요. 아까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사용은, 자 봐봐요. 사용은 갑이 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해요. 점유를 전제로 해요. 내가 이 땅을 점거해야지. 사용은 점유가 반드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요. 점유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점유하면서 사용이야. 하지만 지역권은 사용이란 말이 없죠. 편익의 이용이죠. 자, 이용의 동그라미. 이용의 동그라미. 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용은 왜 사용 대신 이용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을까? 지역권은.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은 자, 이 땅을 편익이 필요한 땅, 을 소유. 여기 땅을 표현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통행이라는 편익이 부족해서 필요한 땅이야. 빨리 통행하는 게 필요할요 해서 을 땅을 이 사각형을 요역지라고 해요. 필요할 요자요. 편익이 통행이라는 편익이 필요해. 부족하다는 얘기지. 부족하니까 필요하지. 필요할요. 그래서 왼쪽 땅을 다니게 되는데 이 빗금친 부분 갑 토지 중 일부겠죠. 이 빗금친 부분은 갑이 그러세요. 다니세요. 승낙했다 해서 승역지 그래요. 당신 다니세요. 내 땅 다니세요. 승낙했다 승역지. 여긴 영무 편익이에요. 편익에 제공된 토지 왼쪽 땅 승역지 빗금치 부분. 여기는 승역지가 아니에요. 여기로만 다니게 계약이 해놨으니까. 만약 전체 아무 데나 다니세요 하면 여기 전체가 승역지가 될 거예요. 자, 요역지 승역지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지역권의 가장 기초가 이거예요. 요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역권자는 누구고 설정자는 누군지 항상 민법은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요. 가불로.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아하, 돌아간다고 옆집으로 가고 싶다고 지역권 설정 계약에 등기 박아. 그러면 지역권자. 통행이란 편익이 부족해? 아하, 통행이란 편익이 필요한 땅이구나. 필요할요? 을 땅이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가 지역권자 땅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외우란 얘기예요. 그 다음 빗금치 부분. 을이, 지역권자의 을이 통행하는 데 필요한 땅. 편익에 제공됐다. 다녀, 승낙했다. 제공됐다 해서 승역지 그래요.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가 지역권자인 오른쪽 놈 땅이라는 걸 빨리 댓글로 만드셔야 되고, 통행하는데 지역권의 목적이 된 땅, 이걸 편익에 제공했다, 승낙했다, 제공했다 외우는 거예요. 편익이 필요한 땅, 요역지 이런 걸 외워야 돼요. 편익에 제공된 왼쪽 빗금친 부분, 승역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지금도 뱉는 거예요. 시끄럽게 좀 하자고 했죠. 요역지, 승역지 자꾸 뱉어. 집에 가서 공부하실 생각 말고 여기서 공부해. 여기서.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자꾸 뱉어야 입에 붙어요. 그래서 아주 잘 알고 계시오. 저는 적막한 수업이 싫어요. 좀 떠들썩 해야 돼. 그래서 막 따라해. 잡담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요역지, 승역지. 그래서 이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자, 이 설명해야지. 그러면 왜 사용이란 말을 안 쓰고 법은 이용이란 말을 썼느냐? 자, 제가 질문 드려요. 을은 지금 갑소유 토지, 승역지는 설정자, 갑소유 땅이죠. 이 빗금친 부분. 이 승역지를 지역권자인 을이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란 것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점유라고 해요. 근데 얘는 하루에 2번만 다녀. 아침 1번, 저녁 1번. 따라서 지역권은 특색 엄청 중요해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편익에 이용만 하는 거예요. 잠시. 또 예를 들게. 일정한 목적이니까 꼭 통행지역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물을 끌어 쓰고 싶어. 그러면 수도관을 매설해서 상수도, 하수도관을 매설해서 이렇게 이어야겠죠. 그러려면 네 땅 좀 수도관 매설 좀 하자. 이걸 물을 끌어 쓰는데 옆집 땅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용수 지역권 그래요. 그래서 지역권은 내가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어.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그 다음 비탈진 땅이에요. 갑 집이 있고 내 집이 그 위측면에 있어. 경사면에. 자, 을이 그래요. 갑을 찾아가서 갑 이쪽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경치가 좋아서 이 사람이 이사 왔어요. 은퇴하고 노년에. 그럴 때 찾아갑니다. 갑, 내가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이사 왔어요. 절대 내 전망을 가로막는 건축학이 없기.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전망, 조망을 위해서 3층 이상은 혹시나 건물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역권이에요. 이걸 조망지역권 그래요.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거밖에 없어. 통행지역권, 용수하고. 그래서 물론 지역권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법조문에서 말하는, 이제 법조문 봐봐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이 무수히 많다. 통행하기 위해서, 물 끌어쓰기 위해서, 전망, 조망을 위해서, 기타 등등. 타인 토지를, 옆집 토지를, 갑 땅을, 자기 토지, 을 땅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은 통행지역권, 용수, 지역권 생각하시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땅, 편익이 필요한 땅, 부족해, 필요해, 요역지. 편익에 제공된 토지, 승낙의 땅, 써. 다녀. 승역지. 그래서 개념, 한자로 이해해야지 기억이 오래가요. 안 헷갈려. 요역지, 승역지. 편익이 부족하니까 편익이 필요하네, 필요할요. 승낙했네, 썼어. 편익에 제공했네, 승낙해서. 요역지, 승역지. 이게 지역권의 가장 기초예요. 자, 전세권 갑니다. 또 이제 읽어볼 거예요.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주고, 타인의 부동산을, 지상권, 지역권은 땅지죠. 지상권, 지역권의 객체는 토지만, 건물은 지상지역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단어에 나와버렸잖아. 여기. 땅지.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토지만. 하지만 전세권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 건물 다 포함이죠. 그래서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자, 타인의 토지, 건물을, 부동산을 점유하여 전세권자가 전세금 주고 갑 토지든 갑 건물이든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문장 하나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지금까지 읽은 데서 어디에 밑줄 긋고 싶어요? 자,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소수로부터 잡아야 돼. 전세권은 무슨 권리다? 타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다. 그거예요. 그냥 사용 수익에 밑줄 들어가고 전세권의 내용은 일단 타인 부동산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는 부동산도 밑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거기다 토지 건물을 적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필기하라고 한 건 적어도 돼요. 지상지역권은 토지만이지만 여기는 건물도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을 부동산 거기다 딱 필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너는 건물까지 되는구나. 그 다음 어디에 또 밑줄을 하느냐? 전세금 지급. 이 5글자에 밑줄 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줘야 돼요. 왜? 법조문에 전세금 지급하고 사용하라겠죠. 그래서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다. 이런 말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반드시 전세금 줘야 돼. 자,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은 타인의 부동산 일단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채권자보다 지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는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그렇지. 우선 변제권. 거기에 밑줄 빵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금 밑줄 하시고.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문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 대충은 이해가 가.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보다는 더 쉬운 조문에 속해요. 그냥 읽었는데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해. 그 다음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일단 우선 변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런대로 90%는 이해가 갔어.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전세권이 뭐냐? 전세권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써놔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이용 그 밑에다 써놓으면 돼요. 자, 전세권은 뭐냐? 이제 또 설명 들어봐요. 갑소유 부동산이에요.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토지전세도 있고 건물전세도 있어요. 토지전세, 건물전세 다 가능해요. 을에게 세를 줍니다. 을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계약해야 되죠. 전세권 나한테 설정해 주세요라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플러스 전세권 설정됐다는 등기를 하면 얘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자, 전세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겠죠. 이 표시가 앞으로 부동산이에요. 건물도 되고 밑에 토지도 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권의 내용이에요.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야. 자, 반드시 전세금 줘야 돼요. 전세금 3억 주고 기간은 뭐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지급하고 법조문이 전세금 지급하랬죠. 필수 요소예요. 전세권의 필수 요소.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토지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 이게 전세권. 문제는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용익물권에 속하지만 전세권에는 하나 힘을 더 줘요. 자,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을은 세입자죠. 세입자는 다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것인지 주인하고 얘기해서 둘 중 하나 가겠죠. 자, 이사 가고 싶어. 분양받았어. 그러면 이사 갈 때 기간 만료했다고. 기간 만료 시 이제 더 안 살고 재계약 안 하고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간다. 전세금 받아간다. 전세금 받아가요. 즉 기간이 만료하면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해요.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대신 뭐가 태어나느냐? 전세금 주세요라는 전세금 주세요라는 내 전세금 3억 돌려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요. 전세금 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요.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중에는 이 채권은 있다 없다 을한테 살고 있는 기간 중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을에게 있다 없다. 기간 중에는 없는 거예요. 왜? 기간 중에 어떻게 전세금 달라고 해? 따라서 전세권이 끝나면 기간 만료든 기타 합의 해지가 됐든 기간 소멸할 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전세금 받은 3억 돌려줘야겠죠. 근데 이놈이 전세금 안 돌려주네. 전세도 새로 입주 안 했다고?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고 나 전세금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얘는 줘야 돼요. 전세금. 그 핑계는 안 돼요. 근데 안 준다는 얘기지. 그럴 때 이 전세권자에게 엄청난 힘을 줘버려요. 이 전세금에 대해서 자기보다 나중에 태어난 후순위 권리자, 기타 갑한테 돈 빌려준 놈들, 일반 채권자를 제껴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걸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저당권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전세금 가지세요 라는 힘을 줘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세권자에게 또 엄청난 권리를 줘버려. 우선 변제권을 주기 위해서 경매권을 줘버려요. 이 부동산, 아파트를 바로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게 전세권의 힘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주된 기능은 용익물권이니까 세사합니다. 사용. 하지만 하나가 더. 나중에 전세금을 안 주면 이 전세금을 마치 저당권자와 똑같은 우선 변제권을 줘요. 왜 현실에서 이 물권, 전세권이 없느냐? 우리 현실은 전세 많죠. 지금 뭐 전세금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98%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아니에요. 임대차예요. 이유, 등기가 다 안 박아요. 주인이 안 해줘. 나는 요구해도 안 해줘요. 힘 있는 세입자 외에는 안 해줘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매권 때문에. 전세금 안 주면 바로 경매로 날아가 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은 말은 전세계약서, 전세금, 나 전세 사러 하지만 98%는 임차인이에요. 채권자야, 채권자.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전세권은 물권의 힘이 세다겠죠. 힘이 세요.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인 많이 보호해주죠. 많이 보호해요. 전세권과 거의 똑같은 힘을 줘요. 보증금, 전세금, 우선변제권도 주고요. 다 줘요. 기간도 보장해줘요. 하지만 유일하게 주택임차인에게 안 준 게 있어요. 경매권은 안 줘요.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에게 경매권은 안 줬어요. 왜? 주면 큰일 나요. 이게 너무 센 권리야. 그래서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은 거의 물권, 전세권과 같은 힘을 다 받아요. 우선변제권도 주고요. 보증금, 기간도 보장해주고요. 아예 뭐 5천만 원은 최우선에서 가져가세요. 최우선 변제권도 있고. 하지만 유일하게 안 준 게 있어요. 경매권은 안 줬어요. 경매권까지 주면 너무 임차인에게 너무 유리해져요. 주인한테 너무 불리해져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전세금 안 줬다고 바로 법원에서 통지와 경매 개시한다고. 주택임차인은 소송 걸어야 돼요. 판결문을 받아서 6개월 후 경매가 시작돼요. 근데 전세권 그렇지 않아. 바로 3일 후 경매장이 날라와 버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등기는 가급적 안 해줘요.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많이 없었죠. 극히 일부. 언제 전세권 등기가 되느냐? 세입자가 힘이 셀 때. 세입자가 힘이 셀 때. 그때는 전세권 등기 좀 해주시죠? 언제 그러냐? 상가 건물에서 그래요. 상가 건물, 은행 같은 거 들어오면 좋잖아요. 병원 들어오면 좋잖아요. 왜? 그 건물이 세가 잘 나갈 거니까. 그럴 때 그런 힘이 있는, 세입자가 좀 힘 있다 하면 전세권 등기 해줘요. 그럴 때 외에는 거의 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경매권 때문에.
주택 임차인 경매권은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물권을 전세권자와 똑같이 보호해줘요. 거의. 그래서 전세권은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놈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해요. 그래서 전세권 하면 전세금 반드시 줄 것 외우시고, 그 다음 전세 살지 사용하겠네 용익물권, 그 다음 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고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금 땡기세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고. 이 세 줄짜리 문장에서 내가 외워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전세금 지급해라. 두 번째, 전세권은 사용하는 거구나. 세 번째,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구나. 여기만 밑줄이 들어가서 그것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어 공부하세요. 단어. 자, 유치권, 저당권은 10분간 쉬었다 할게요.